반갑습니다. 35회 대비 오늘 이제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 그다음에 난이도 평가, 종평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을 치렀잖아요. 예, 먼저 많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꼭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지적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적법은 그 난이도 상 문제가 2문제, 중 5문제, 난이도 하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1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상 문제에서 한 문항이 5번 문항이죠. 5번. 예. 이 5번 문항이 실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5번 문항이 킬러형 문항이었고 나머지 문항들은요 크게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 때는 체감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정답을 체크하고 나면 뭐 크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뭐 크게 뒤처지지 않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다 거치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9개에서 10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 저랑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요, 아마 제가 욕심이라면 평소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셨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등기 촉탁 관련했잖아요. 그죠? 촉탁하면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죠. 신규 등록.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항인데요. 2번. 지목. 그죠? 지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목이 2문제가 출제되었잖아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예. 자, 볼게요. 틀린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이고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이죠. 그래서 정답 3번 틀렸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될 거고요. 4번, 5번 지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본 지문이잖아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용하지 않으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이렇게 해서 1번, 2번 유형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3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3번 문항 굉장히 강조 많이 한 거죠. 예, 경계 파트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개념,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동영을 통해서도 많이 받고 백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편안하게 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이 바로 보이죠. 여기 보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개념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했을 때 만드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했을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토지의 지상경계는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하고, 자, 이거 단서조항이죠. 단서조항. 경계 설정의 단서조항. 그죠? 단서조항. 그죠?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 단서조항은 우리가 고저무중, 고저유와 토지절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저무중, 고저유와 토지절상의 경우에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나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여기도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기본 세팅값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이 기본 세팅값. 그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라면 뭐다? 좌표.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사진, 파일. 그 다음 경계점 표지의 종류. 여기까지잖아요. 경계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좌표. 그 다음 경계점 표지의 종류. 해서 이 부분까지 오는데 큰 문제 없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4번. 굉장히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번 문제는 29회까지 마지막이었고 30회, 31회, 32회, 33회, 30회 최근 5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지번 올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는 원칙은 본부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다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예외죠.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 우리 예외 암기했던 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거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는 경우. 세 가지 다네요. 5번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1, 2, 3, 4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은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킬러형 문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킬러형 문항. 그래서 5번 문제는 실제 여러분이 푸신 분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한번 볼게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고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해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5번 문항은 킬러형 문항으로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6번 합병. 나왔을 때 좋았을 거예요. 그죠?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합병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목이 다르다, 지분이 다르다, 지번 부여적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그럼 합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죠. 소유자에 관한 이전 등기의 연월일이 다른 경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7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반가웠을 거예요. 등록사항 정정. 반드시 나온다,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 그죠?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1번 체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잘못, 다르게, 잘못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죠. 작성 또는 재학성 당시 토지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그다음 면적의 증감 없이 그 다음에 적부심사, 그죠?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그죠?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도 무난하게 푸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8번 기분 좋게 지목이 또 나왔죠. 정확하게 들어맞았잖아요. 잡종지, 제가 항상 잡종지, 유원지, 임야에 관한 지목은 반드시 암기해놔야 한다, 용도를. 그래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방자 들어갔네요. 빵빵빵빵은 뭐라고요? 제방. 그렇죠? 그래서 4번 정답 체크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축척. 굉장히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적도의 축척은 7가지, 임야도의 축척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축척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공통도로 등록되는 것은 3,000과 6,000 됐습니다. 10번. 이 유형 마찬가지죠. 이 유형을 제가 상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등록사항 나오면 제가 차분하게 하나씩 풀으라고 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옳은 것은 자, 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대장이니까 맞고요. 면적은 면적 대장에만 맞고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도면상의 경계가 등록된다. 도면에만. 경계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지번은 전부 다 등록되니까요.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호가 나왔네요. 번호 나오면 뭐 빼고? 도면 빼고. 그래서 고유 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럼 도면이 아니죠? 등록한다. 도면 번호는 뭐 빼고?
공대 빼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빼고 나머지에 등록하니까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도 무난하게 푸셨을 거고요. 11번 역시 여러분 나왔을 때 제가 복구에서는 항상 1순위가 뭐라고요? 그렇죠. 복구 자료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측량 결과도 법원의 판결, 등기사항 증명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답 5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근데 올해 문제는 거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 나오면 제가 첫 번째 숫자. 그죠? 숫자. 네,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할 때는 이 경우는 동의만 받고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시행공고 며칠? 20일 이상.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가 3분의 2라고 암기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토지 소유자 축척 변경을 할 때 동의, 승인,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거기서만 숫자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숫자를 11개를 다 암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으면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달리 말하면 전원이죠.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받은 날부터 3월이 아니라 몇 월? 6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숫자에서 결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본형의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되고 확정 공고상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적법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마 지적법을 다시 한번 저랑 이렇게 빠르게 한번 보면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4번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5번 문항만 좀 어려웠다. 자, 그 다음 문항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조금 평이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좀 고득점까지 나올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7개 이상 정도는 무난하게 맞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등기법 진행하도록 할게요. 등기법 문제를 제가 처음 딱 받아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볼 거잖아요. 그죠? 훑어봤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험생들이, 한 8문항 정도는 굉장히 좀 편하게 풀었겠다. 근데 한 3문항 정도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문제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등기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법은 저는 상급 문제는 한 문항에서 2문항, 근데 정확하게는 저는 한 문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문항은 21번 문항이 풀 수는 있었는데 좀 상급 문제였지 않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의 문제가요. 예, 8문항 정도가 출제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하가 3문제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법은 아마 중급 문제를 한 5문항까지 정도 푸신 분들이라면 12문항에서 8개 이상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지적법과 등기법을 합치면 우리 공시법이 총 24문항이잖아요. 그죠? 24문항의 60%면요. 14.4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15문항 이상. 그래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합치면 충분히 60% 이상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난하게 60점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의 약정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겠다. 그죠? 근데 임의적 기록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위약금, 차임 지급 시기, 이자 지급 장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지만 지역권에서의 지료는 법률에 규정이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굉장히 연습 많이 했잖아요. 내용만 알면 된다고 했죠? 바로 답을 볼게요.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답니다. 그럼 근저당권 등기를 뭐 하러 간다? 말소하러 간다. 그럼 뭐 혼자 가야 돼요? 둘이 가야 돼요? 당연히 둘이.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존 등기의 말소는 상대방이 없고, 자, 법인 합병 나오면 뭐라고 바꿔라? 상속. 그러면 단독인가 알 수 있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경정은 상대방이 없죠. 수용, 단독. 그래서 14번 문제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예상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봤죠. 자, 15번 문제를 상당히 조금 어떤 일부 수험생들이 어렵게 풀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걸 어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틀린 것 한번 볼게요. 등기필 정보 나왔죠. 등기필 정보. 뒤에 뭐라고 돼 있나요? 제공. 그럼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제공이냐 통지냐부터 항상 확인하셔라. 제공은 등기를 뭐 할 때다? 신청 시. 그러면 공동신청일 때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한다.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체크되잖아요. 등기필 정보 우리 굉장히 많이 풀어봤잖아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네,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당연하게 아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는 거. 자, 그다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하는데 5번 지문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지문 나오면 제가 정답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봤을 때 1번 정답 체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6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죠. 각하. 자, 자기 지분 나왔네요. 지분만 상속,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각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의 멸실 등기를 했다. 정상적인 등기 사건이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진정명의 회복 나왔다. 그죠? 옳은 것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봤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첨부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견 판결을 받은 자, 판결의 내용이 뭡니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설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등기 명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는 당연하죠. 이전 등기 승소를 받았으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 그래서 기업과 디귿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볼게요. 유증. 유증 나오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유증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죠. 틀렸고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한을 수리할 수 없다 했는데 유류분은 등기 절차상에서 등기한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자주 본 지문입니다. 근데 아마 3번 지문, 이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3번은 이상하다 하고 넘겨버렸다면 이 5번을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주등기, 부기등기 반드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권리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직면한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승낙서의 첨부가 없으면 뭐로 간다? 주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제공이 없으니까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이 확정적으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지문을 실제 여러분이 좀 당황했다 하더라도 정답은 5번에서 바로 결정되는 거,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정답 결정되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장에 마지막 날 말씀드렸잖아요. 갈 때 평소에 잘 배우지 않은 게 나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평소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에서 정답이 결정되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했죠. 그렇게 멘탈 관리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근데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고요. 상속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할 때는 협의 분할이 아니라 뭐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즉 상속 개시일, 그죠? 상속 개시일을 원인 일자로 합니다. 그럼 19번. 19번 문제도 틀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등기 신청과 환매는 어떻게 해라? 동시. 환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 권리자는 할 수가 없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적 효력은 없고, 그 다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 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고, 이 4번 지문은 좀 민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바로 아셨다면 굳이 4번, 5번 지문까지 넘어갈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됐고요. 환매 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 맞고요. 20번. 옳은 것은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 등기는 뭐로 간다? 부기등기. 5.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틀렸고요.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다면 딱 보는 순간 직권 보존 등기의 조건이다. 그죠? 그래서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1번. 공동저당.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자주 본 지문이죠. 우리가 백선이나 동형을 통해서 등기한이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 중 해당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공동담보 취지의 등기 직권 정리했죠. 등기한이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가 아니라 몇 개? 그렇죠. 5개 이상일 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그런데 21번 문제를 제가 조금 상급 문제로 조금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는 있을 건데 지문의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은 쉽게 풀었을 건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는 이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만 이해했다면 썩 어려운 유형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평상시에 봤을 때는 그냥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여러분은 상당히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일단 볼게요. A의 등기 청구권 본연을 위한 가등기 이후 B와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맞춰졌다면 B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인 것, 즉 이 등기 중에서 어떤 것은 직권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권말소 대상인 걸 찾아봐라 했는데 A가 전세권 설정 가등기라는 거죠. 전세권 설정 가등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다. 즉 1번, 2번 지문은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니까 1번, 2번, 5번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함께 설명을 드리면 용익권 등기에 의해서 용익권 본등기할 때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용익권만 직권 말소한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용익권 아니죠.
용의권 아니죠. 용의권 아니니까 얘네들은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저당권, 담보권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직권말소 대상 자체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할 때 이 중간 처분의 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분석하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22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용상의 부분보다 해석상 이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22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상급 문제였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23번 촉탁. 자, 관공서. 자, 관공서는 항상 함께 촉탁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내용 몰라도 되는데 있잖아요. 관공서가 함께 촉탁할 수 없으면 관공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공서가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경우는 항상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우리가 백선 동행에서도 굉장히 자주 본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가 신청이 되었다면 뭐다? 각하. 수탁자 해임을 재판한 경우에는 그 변경 등기를 법원은 뭐한다? 촉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우편 촉탁도 뭐하다? 가능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신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23번 문제 1번 정답 체크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24번 가등기 반드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볼게요. 본등기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했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을 거고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마치진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등기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본등기가 되었다면 그 본등기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옳은 거네요. 자,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등기된 소유권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라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몇 번? 2번. 등기법도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요. 21번 문항과 22번 문항이 난이도 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참고로 22번 문항은 문제만 해석이 되었다면 풀어내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문제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등기법 문항에서는 간혹 오지선당에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하는 지문들이 2개나 1개 정도는 끼어 있었지만 정답으로 체크되는 지문들은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지적법과 등기법을 총평을 해보면요. 지난해, 지지난해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제가 이런 문제, 이런 유형, 이 지문만큼은 꼭 가져가라 라는 것들만 정리를 했었어도요. 지적법 9개, 등기법 충분히 8개, 9개 이상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점수가 조금 작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고득점 나온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하루는요. 좀 푹 쉬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